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기반으로 도시의 소리를 수집하는 사운드 아티스트 김서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독일에서 이제 사운드 아트를 전공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런 소리 그리고 어떤 저의 작업의 소재들을 많이 담아내는 걸로 시작을 했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내에서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운드 수집을 하게 되면서 사운드 설치, 사운드 다큐멘터리 영상, 사진, 그리고 얼마 전에 보여줬던 사운드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디오 아트라는 그런 화면을 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로서 사운드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디오 작업을 하면서 사운드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저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안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주제를 삼아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색오버트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막 얘기했었고, 좀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병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약간 더 무너지는 것 같다는 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 사이드로 작업했던 거, 독일에서 사이드로 했던 것도 도시의 소리인데, 학교에서 다니니까 여러 도시에 가서 녹음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소스로 남아서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떤 새로운 작업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낭을 메고 오히려 여행 작가처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작업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뭔가 더 제 자신도 더 자유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되게 저한테도 너무 정서적으로도 좋고 경험할 수도 있어서 좋고, 만족하고 있어요, 이 작업에.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도시의 소리를 수집하는 작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일어난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도시 안에서 이제 사운드를 수집해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공장 자체를 저의 작업의 소스로 이제 썼는데, 이제 점점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공장 사장님들도 알게 되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함? 메시지를 좀 꺼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공장의 소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작업의 소스였지만 그 사장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점점 안으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걸로 좀 발전시킨 것 같아요, 작업 자체를. 거의 도시에서 이제 발생하는 특색적인 것을 이제 설치로 많이 보여주고, 파이프 스피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물리예술공장에서 개인전을 하면서 기성품을 쓰다가 특수 제작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어떤 그 장소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출력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작년에 이제 시도를 했었고,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공장을 주제로 해서 작업하는 작가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사운드 아티스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서울문화대전에서 이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냈던 기획이 뭐였냐면 진짜 그 배우와 뭐 첼리스트와 그런 악기 연주자와 저와 사운드 아티스트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연극 무대처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이동, 물레동, 을지로 공단에 실제적으로 가서 제가 녹음했던 그 장소에 직접 가서 공장 기술자 선생님들의 삶과 지금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 뭐 미래에 대한 걱정, 그 텍스트 안에 제가 이제 되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분이 이렇게 저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나는 변화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첼로가 나오는데 제가 클래식 음악을 꼭 넣고 싶었어요, 이번 기획에서. 왜냐면 제가 이제 물레동에서 이제 그 개인전 준비할 때 영상을 찍으러 다녔는데 어떤 사장님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끄러운 공장에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서 사장님이 클래식 음악 듣고 하시냐고 하니까 매일 그렇게 클래식 음악이랑 그 기계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와닿고 감동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첼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따뜻해지고 뭔가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를 담는데 너무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실 물레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듣고 보는 게 그런 철제나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철강공단의 상징적인 건 뭐냐? 저런 파이프인 거예요. 저거를 조금 미적인 거를 조금 포함을 했어요. 사실 사운드만 들으면 어떤 비주얼적인 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리듬감을 그 사운드 소재, 그 사운드하고 이렇게 이 주제랑 적합한 그런 소재들을 이제 찾다 보니 그런 링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흙 같은 거는 뭐 어떤 원초적인 거를 좀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스피커와 만나게 되면서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를 더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네. 어떤 공장이 상징되는 그런 오브제들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뭐 이번에는 파이프였다면 다음에는 뭐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또 사운드 설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사운드 편집을 하면 헤드폰을 끼고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한 2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2개월 동안 헤드폰 공장 기계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연습할 때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서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불안정해진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 거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예. 예를 들어 편집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녹음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제 작업 과정 중에 하나니까. 네. 제가 한국 온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활동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일들이 5년 안에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작업 내용조차도 많이 그 안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운드를 수집을 할 때 그 상대방이나 그 장소를 그냥 어떤 소스로만 봤던 것 같아요. 제 작업의 재료로만 어떤 의미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고 좀 흥미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작가로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이나 어떤 그곳을 제가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마지막 꿈은 오케스트라를 이제 와 함께 협업을 해서 사운드 아티스트 그리고 배우 더 많은 예술가들과 뭔가 좀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에요. 네. 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죽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네, 사운드 아트로 대가가 돼 보겠습니다.